오늘부터 캘리포니아주 직장 내 코로나 관련 규정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1인 자영업자를 제외한 모든 업소에 적용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미크론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코로나 검사 키트를 무료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와 방역 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피츠버그에 사는 한 20대 한인 노숙자가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함께 강도,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고펀드미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LA 카운티에서 확진자 4535명, 사망자 48명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바이러스 확산세가 이어지며 방역 규정도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새로운 직장 내 방역 규정이 적용되는데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업소에서 적용받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니냐며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회사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을 경우 자가 검사 또는 집에서 즉석 진단키트로 검사한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캘리포니아주 직업안전청이 밝혔습니다. 즉석 진단키트 검사 결과를 인정받기 위해선 직장 상사가 보는 앞에서 검사하거나 의료인이 시행한 검사여야 합니다. 일반 검사는 공인된 코로나 검사소에서 받은 결과만 인정됩니다. 즉석 진단키트로 직장에서 직원들을 검사할 경우 고용주는 진단키트를 구매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마스크 착용 방침도 강화됐습니다. 오늘부터 첫 마스크는 직장에서 착용할 수 없습니다. 의료용 마스크나 최소 2겹 이상으로 된 직물 또는 부직포 마스크만 착용 가능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N95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확진자 발생 시 회사는 해당 사실을 직원들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단 재택근무자나 다른 지역 근무자에게는 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직원은 근무 도중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직원의 급여를 무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확진자는 최소 5일 격리 후 음성 판정을 받은 후 복귀할 수 있는데 증상이 지속될 경우 격리 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같은 방침은 대기업은 물론 1인 자영업자를 제외한 모든 업소에서 적용을 받는다고 캘리포니아주 직업안전청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직원의 즉석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양성으로 판정되면 확인한 사람 또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이 더 줄어들 수 있다며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빠르게 확산하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처하기 위해 코로나 검사 키트를 무료로 배포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정부 고위관리는 오는 19일 코로나19 검사 사이트를 개설하고 신속 검사 키트 5억 개를 우편으로 무상 배포한다고 밝혔다고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의 검사를 위해 수량은 가구당 검사 키트 4개로 제한되며 키트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19일 개설되는 covidtest.gov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사 키트는 신청한 지 7일에서 12일 이내 배송되는데 가정까지 배송되려면 빨라야 1월 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키트는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검사 키트 5억 개의 구매와 배포에는 약 40억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여파로 입원 환자 수가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오늘 기준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모두 15만 7천 명을 넘어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에 비해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지만 워낙 확진자 규모가 크다 보니 입원 환자도 기록적으로 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집계된 전국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80만 3,700여 명으로 팬데믹 사태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입원 환자가 늘면서 24개 주가 병상 점유율 80%를 넘겼는데
워싱턴 DC를 포함해 18개 주에서는 중환자실 점유율이 85%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주방위군을 파견하는 등 갖가지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급증하고 있는 환자들을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도 1,873명으로 나타났는데 2주 전과 비교할 경우 53%나 급등한 수치입니다.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와 방역 기준을 한층 강화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해외 유입 확진자와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관리 강화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사전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이 강화됩니다.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도 기존의 출국일 이전 72시간 검사 요건을 48시간으로 강화합니다. 앞서 음성 확인서 적합 기준도 발급일 기준에서 검사일 기준으로 변경됐습니다. 즉 그동안은 비행기 탑승 사흘 전까지 음성 확인서를 발급만 받으면 됐지만 이제는 반드시 탑승일 기준 48시간 안에 검사를 받아야만 인정됩니다. 최근 미국 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각 검사소마다 사람들이 몰리면서 검사 결과가 늦게 도착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국 입국이 어려워진 셈입니다. 여기에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의무 시행 중인 열흘간 자가격리도 계속 유지됩니다. 모든 해외 입국자들의 한국 내 대중교통 이용도 금지됩니다. 방역버스나 방역열차, 방역택시를 타거나 개인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또 외국인 확진자 3명 이상을 태우고 한국에 입국한 항공편에 대해서는 운항을 일주일간 제한하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지난달 둘째 주 200명에서 이달 첫째 주엔 1,30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최근 라스베이거스 CES에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확진자도 1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해외 입국자에 대한 강화 조치는 한국 시간 기준 오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국이 온라인 수업을 허용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교직원과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교육국의 이번 정책은 각 교육구별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의 부재로 대면 수업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구별 판단에 따라 온라인 수업 전환이 가능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동안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이 늘어도 온라인 수업 선택권이 없어 학생들의 학업 능력 저하로 이어진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주 교육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며 헤이워드 통합교육부는 온라인 수업 체제로 전환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피츠버그에 거주하는 20대 한인 노숙자가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함께 집단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츠버그 시내 한복판에서 서너 명의 남성들이 아시안 남성 한 명에게 덤벼듭니다. 아시안 남성이 저항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가해자들은 이 남성이 갖고 있던 스케이트보드를 빼앗고 다시 폭행합니다. 피해 남성은 7년째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한인 듀이 강 씨입니다. 폭행 당시 가해자들은 강 씨에게 다가와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가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하자 이들은 빼앗은 돈을 땅바닥에 뿌렸습니다. 강 씨가 돈을 줍기 시작하자 이내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더해 가해자들은 강 씨에게 짱이라고 부르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언어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본인이 입은 피해가 증오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거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보복을 당할 것이라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본인에게 정신질환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며 고펀드미를 통해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피츠버그 경찰은 가해자들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또 목격자들의 진술도 필요하다며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지켜본 시민이 있다면 피츠버그 경찰서로 연락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가 받은 마음의 상처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이번 연휴 동부 지역 여행을 염두하고 계신 경우 날씨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틴 루터킹 연휴 기간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강한 눈폭풍이 예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안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말 뉴욕 뉴저지 일원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눈폭풍이 예상됩니다. 특히 17일 마틴 루터킹데이 연휴를 맞아 이동하려는 여행객들에게 국립기상청 NWS는 각별한 주의를 요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눈폭풍은 16일인 일요일 밤부터 17일 월요일 밤까지 계속됩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주 일대 강한 바람과 눈발이 예상되며 특히 뉴저지 북서부 지역으로 1인치에서 많으면 6인치까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립기상청은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눈과 비가 섞여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눈폭풍은 강한 바람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시속 40에서 50마일, 지역에 따라서는 최대 60마일까지의 강한 바람이 불어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삼갈 것을 기상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또한 콘에디슨과 PSE&G와 같은 에너지 회사들은 강풍으로 인한 단전 사태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요일은 오늘 밤 한파가 예보됐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화씨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사이, 섭씨로는 영하 20도에서 영하 15도 사이라고 국립기상청은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정부가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 침공 명분을 쌓기 위해 위장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우크라이나군으로 가장한 러시아 공작원들이 선제 공격을 하면 반격하는 방식으로 침공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인데 러시아 측에서는 오히려 서방의 군사행동 확대를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러시아 공작원들이 우크라이나 군을 가장해 자국을 공격하는 위장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 선제 공격에 반격하는 형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겁니다. We have information that indicates Russia has already pre-positioned a group of operatives to conduct a false flag operation in eastern Ukraine. The operatives are trained in urban warfare and in using explosives. 위장 공격은 이미 8년 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할 당시에도 활용됐던 전술입니다.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선 특히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침공을 정당화하는 허위 거짓 정보도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게 미국 측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에선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침공 준비 의혹에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서방 측 군사행동이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натовцы наращивают свои сухопутные силы, авиацию на территориях, которые прямо прилегают к Украине, на Черном море. Учения, их масштаб, количество возросло многократно. 미국과 러시아 모두 추가談判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전략적 이해가 걸린 사안이라는 측면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KBS 아메리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